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토라 윤소입니다. 아이오닉 9이 드디어 출시가 돼서 오늘 시승 행사장이 워커힐인데 이거 조금만 가면은 판교란 말이지. 그래서 판교로 데리고 왔습니다. 웬만하면은 처음부터 제가 원래 항상 시승하는 코스에서 타보고 제대로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바로 이쪽으로 좀 가지고 왔고, 이 아이오닉 9이 좀 특별한 이유는 현대기아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플랫폼으로 만들어질 마지막 차량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후에는 이제 새로운 플랫폼으로 나오게 될 텐데, 야 그러면 끝물 아니냐라고 좀 실망을 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까지 현대기아가 eGMP 플랫폼으로 많은 차량들을 만들면서 쌓인 노하우들이 여기에 이제 전부 다 함축되어져서 이제 끝판왕, eGMP 플랫폼의 끝판왕이 나왔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워놓고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운전하면서도 저희가 원래 맨날 테스트하는 코스에서 최대한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디자인 먼저. 실물로 보니까 어떠냐? 사진으로만 보던 거에 비해서 좋은 점도 있고 좀 실망인 점도 있는데, 일단 좋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되는 부분은 이 차의 이 떡대입니다. 네, 떡대가 사진으로만 봤을 때도 물론 이 차의 부피감이 어느 정도 예상은 되기는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한참 더 큰 느낌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 상단 있죠? 요 상단이 제가 165거든요. 165에 신발 뭐 한 4cm 되려나? 그러면 한 170이라고 치면 제 기준에서 일단 문이 열리잖아요. 문이 열리고 나서 이 웨더 스트립까지도 지금 머리가 거의 하나도 안 걸릴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리 SUV라지만 살짝 이렇게 점프를 해서 타도 전혀 지금 이 루프라인 상단이 걸릴 거라는 걱정조차 조금도 들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좀 높고, 지금 이 2열의 루프가 이렇게 높은 거에 비해서 이쪽으로 쭉 내려오면은 이 A필러를 타고 떨어지는 이 기울기가 굉장히 가팔라서, 이 옆에서 봤을 때 지금 요 곡선 있죠? 요 곡선이 실제로 봤을 때 이 부피감과 떡대와 같이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좀 예쁜 모습이에요. 그리고 지금 A필러가 이렇게 측면에서 봤을 때만 이렇게 누워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정면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옆으로도 살짝 좀 이렇게 누워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A필러가 시작되는 정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시작되는 각도 있죠? 올라가는 각도가 EV9과 비교했을 때는 좀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공기저항, 항력계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실제로 차량을 실물을 딱 봤을 때도 굉장히 제일 좀 예뻐 보이는, 그리고 좀 뭔가 조형미가 좀 있다라고 해야 돼.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자동차에서 보지 못하던 그런 곡선들이 좀 이렇게 부피감이 큰 상태로 보이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저는 덩치감과 어우러져서 좀 굉장히 좀 눈에 들어오는 포인트였다라는 거. 그리고 요거 이제 뭐 옵션 설명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얘는 지금 이제 가장 높은 트림, 캘리그라피 트림이다 보니까 지금 요거 그리고 지금 이 아래 이 하단, 이쪽이 지금 전부 다 이 바디 컬러로 일체감 있게, 통일감 있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 캘리그라피 트림이 아니고서는 여기가 지금 다 이렇게 누더기로 이렇게 덕지덕지 다 다른 컬러로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상상했던 거 그 이상으로 이렇게 원톤이 압도적으로 예쁜 것 같아요. 이게 여기가 투톤이 되고 막 3톤이 되고 하는 순간 좀 너무 별로였다는 거. 그래서 이거 구매하실 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이제 뒤쪽으로 와서 요거는 좀 이제 사진보다 막상 실물로 보니까 좀 실망했다라는 포인트인데,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얘가 요 옆라인 있죠? 이 옆라인도 보트 테일로 이렇게 뒤로 올수록 이렇게 감기고, 위에 루프라인도 이렇게 감기고, 위도 그렇고 옆도 그렇고 다 이렇게 뒤로 올수록 이렇게 모아지는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또 그게 사진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좀 티가 나는 거를 보고, 와 이거 진짜 예쁘겠다, 레인지로버가 이런 디자인이잖아, 너무 예쁘겠다 했는데, 막상 실제로 보니까 잘 안 느껴져요. 그냥 뒤에서 봤을 때 그냥 깍두기야. 물론 측면으로 살짝 돌아가지고 보면은 요 곡선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좀 멀리 떨어져서 이렇게 봤을 때도 그래, 위에 루프라인도 떨어지고 옆에도 좀 감겨져 있고 다 알겠는데, 사진으로 봤을 때만큼 레인지로버 뒤태에서 보이는 그 곡선까지를 기대했던 그만큼은 실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제일 좀 이상한 부분은 이 아이오닉 9이에요. 이 아이오닉 9의 위치도 좀 그렇고, 이 크기도 그렇고, 이 자간도 그렇고 다 너무 좀 넓고 약간 위치도 좀 약간 좀 애매한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냥 멀리서만 봤을 때는 야, 내가 만약에 아이오닉 9 사면 난 이건 무조건 띄고 다닌다, 진짜 무조건 뛴다라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현대마크 하나 들어가는 게 더 이쁘지 않았을까? 혹은 약간 그 BMW XM 보면 BMW 마크를 여기 유리에다가 레이저로 엄청 이쁘게 딱 새겨놨거든요.
차라리 얘는 여기 유리에다가 현대마크 이쪽에 딱 새겼으면 XM처럼 그렇게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게 실제로 보니까 이거 못돼. 이거 스티커가 아니야. 이거 박혀있음. 네, 그래서 요게 또 조금 이제 아쉬운 포인트기는 하다. 자, 트렁크를 한번 좀 열어볼까.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이거구나.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게이트가 열릴 때 이 뒤쪽 공간을 이렇게 많이 차지하지는 않네요. 지금 산타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하단에서부터 이렇게 열리다 보니까 트렁크 열기 위해서는 뒤쪽에 주차할 때 그 벽이랑 붙는 공간을 좀 잘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워낙에 트렁크가 열리는 이 높이 자체가 높아요. 기본적으로 높이가 높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느낌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요 들어가는 입구의 사이즈 자체가 막 엄청 넓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가 뭔가 트렁크가 좀 시원시원하게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산타페처럼 엄청 큰 개방감을 보여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리고 열었을 때 뎁스는 좀 충분해 보이는데, 아무래도 이 좌우의 휠하우스 그리고 또 그 위쪽을 감싸고 있는 이 3열 승객을 위한 뭐 컵홀더랑 암레스트 저런 공간들 때문에 생각보다 와이드는 넓지가 않다는 거. 다음에 뭐 산타페랑 뭐 다른 차종들이랑 디테일하게 좀 한번 비교를 따로 해드리기는 할 텐데, 혹시라도 트렁크 공간이 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이거는 TMI이긴 한데 트렁크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6인승 사용하시면 안 좋아요. 왜냐면 2열 시트 가운데가 저렇게 뚫려 있잖아. 여기 트렁크에 짐 놓으면 절로 막 다 쏟아져. 그래서 2열이 그냥 3인승으로 들어가는 7인승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저게 시트백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막혀가지고 괜찮지만, 얘는 아무튼 그렇다는 거. 자, 운전석 좀 잠깐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지금 요 스피커는 이번에 아이오닉 9에 지금 다 보스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냥 보스라고 해가지고 다 똑같은 보스가 아니죠. 같은 오디오 브랜드더라도 얼마나 차량 설계할 때부터 같이 밑바탕부터 같이 만들었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리고 그레이드들에 따라서 음향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는데, 이번에 보스는 조금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힘을 좀 많이 준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기념으로 지금 요 외장 컬러랑 똑같은 컬러로 해서 이 스페셜 에디션 블루투스 스피커도 만들어서 초기에 구매하시는 고객들 추첨해서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주시고, 스페셜 에디션인 만큼 이게 따로 판매는 안 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 받았어요. 요거 안내해주면 하나 준다 그래가지고 하나 받았음. 감사합니다. 자, 일단 타보면 이게 아까 2열 탈 때는 2열이 루프라인이 이렇게 높잖아요. 그래서 진짜 막 점프를 해가지고 타도 진짜 머리끝도 안 걸리는데 이제 그 정도 개방감을 좀 보여줬었는데, 얘는 A필러가 엄청 누워있잖아요. 그래서 차 탈 때부터 이거는 잘못 뛰어들었다가는 머리 박겠다. 그 말은 저보다 키 크신 분들은 차량 안에 타실 때 요거 좀 주의를 하셔야겠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A필러가 타이트하게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느낌은 차량 안에 타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는데, 이게 EV9 같은 경우에는 이 A필러가 끝나는데 요 지점이죠. 요 지점이 좀 저 위에 있었는데, 얘는 진짜 앉아있으면 여기 눈 바로 앞에 있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냥 단지 누워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얘가 살짝 안으로도 좀 살짝 이렇게도 좀 누워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이렇게 문까지 닫은 상태에서 그냥 정면과 크래시 패드 딱 여기서 들어오는 요 느낌만 딱 느끼면 EV9이나 이 정도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SUV들 치고는 굉장히 좀 이렇게 쪼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거는 운전석에 앉으셔가지고 꼭 반드시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고, 출발하기 전에 센터 콘솔까지만 좀 말씀을 드려보죠. 정말 잘 만들었어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하필이면은 제가 오늘도 시승을 해보러 가기 위해서 팰리세이드를 타고 갔는데, 계속 팰리세이드를 타다가 지금 이걸 보니까 너무너무 안구 정화와 이렇게 심적인 안정감과 여러 가지로 너무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건 단차야? 이건 단차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떴니? 단차가 좀 있는데 차 받으시면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 지금 요 자리에다가 USB 포트 3개를 빠바박 박았었잖아요. 그것도 사람 얼굴 보듯이 좀 이렇게 각도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거 엄청 너무 불편하다 좀 안 좋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아이오닉 9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센터 콘솔이 앞뒤로 굉장히 길게 많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편의성을 극대화한 거는 둘째로 치고, 이 USB-C 타입 포트들을 요 이제 앞쪽 요쪽에다가
깔끔하게 배치를 해서 케이블을 꽂은 다음에도 혹시라도 뭔가를 충전하느라고 내려놔야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 내려놔도 되고, 이걸 열어서 이 아래쪽에 내려놔도 되게. 그리고 실거잭 포트도 이렇게 좀 이쁘게. 아니 펠리세이드도 인간적으로 이 정도는 만들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키 놓는 자리도 이렇게 너무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딱 이 조약돌 모양이 여기서 빛을 발하네요. 딱 조약돌 딱 올려놓고 휴대폰 딱 올려놓으면은 딱 너무 사이즈 괜찮죠? 그리고 C타입 포트에는 이제 100W 맥스 요거 두 개 합산해서 최다가 100W라는 얘기인가 봐요. 그래서 아마 하나하나 꼽으면은 50이 최대 출력으로 아마 나오는 걸 거고, 100W를 다 쓰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한 포트에서만 100W를 다 뽑아 당길 수 있는 그런 포트일 텐데, 100W가 중요한 이유, 그냥 쉽게 예를 들면 요즘에 맥북 있죠. 맥북이 100W 정도는 쏴줘야 충전이 안정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좀 중요하다는 거. 왜냐면 C2C 케이블만 가지고 충전할 수 있는 전자기기들, 생활가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자, 그리고 요 이동형 콘솔 같은 경우에는 딱 손이 닿는 위치에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그리고 제가 펠리세이드 때는 요 오른쪽 멀리 있어가지고 불편하다고 말씀드렸던 요 주차 카메라 버튼, 그리고 주차 센서 켜고 끄는 버튼, 이렇게 한 군데다가 싹 모아놓고 지문까지. 지문 위치도 이제는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면 디지털 키가 지문으로만 막 차 시동 걸어가지고 출발하고 키를 안 가지고 다니는 세상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는 요즘에 뭐 카페이 같은 경우도 뭐 차 안에서 결제하거나 그럴 때 다 이제 지문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거 좀 잘 보이는 위치에 놓는 게 중요한데, 여기는 너무나 잘 만들어 놓은 것 같다. 그리고 굳이 뭐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를 꼽으라면, 이게 사실 컵홀더 말고도 사실 활용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볼보 그 EX30 같은 컵홀더가 전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는데, 컵을 꽂을 일이 있을 때는 컵홀더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 컵 가이드가 또 따로 나오고, 그게 아닐 때는 그냥 넓은 그냥 트레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얘도 사실 그 정도 사이즈가 되니까, 여기 이런 공간이 되게 쓸데없는 공간이에요. 이거 여기 모노라고. 그래서 이런 공간 말고 그냥 하나로 빵 뚫어가지고 컵홀더로도 쓸 수 있고, 컵홀더 안 쓸 때는 좀 또 여러 가지 물건을 놓을 수 있는 것으로 좀 활용할 수 있게 해줬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나머지는 또 운전하면서 계속 말씀드려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음악 계속 좀 듣고 있는데 확실히 돈 많이 쓴 티가 좀 팍팍 나기는 합니다. 이게 정확하게는 어떤 데서 느끼냐면, 이게 항상 음악을 듣는 걸 표현하는 거는 이제 먹는 걸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추상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기는 한데, 이 하나하나의 음들, 하나하나의 목소리들, 악기 하나하나의 이런 피치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힘이 있기 때문에 뭐 굳이 내가 여기다가 이렇게 조미료를 치지 않는 느낌? 그냥 왜 가끔씩 S클래스 같은 데 들어가 있는 부메이스터 같은 애들이 진짜 걔는 힘도 힘대로 좋기는 한데, 무슨 놈의 조미료를 그렇게 많이 떡칠을 했는지, 와, 난 저는 그걸로는 진짜 음악을 정말 못 듣겠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 오디오 세팅은 잘 된 것 같아요. 가운데 스테이지도 잘 만들어지는 것 같고, 네, 뭐 오디오는 투자를 좀 한 것 같다. 자, 일단 방금 서가지고 말씀드리던 거에서 조금 이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운전석 시점에서 좀 뭔가 좀 쪼여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또 운전을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일단 굉장히 좀 높은 시야, 그리고 높은 시야에서부터 내려다 보이는 저 후드가 굉장히 좀 끝까지 쭉 펼쳐져 있는 게 한눈에 좀 싹 들어오는, 요게 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여성분들이나 뭐 큰 차를 운전해보지 않으셨던 분들도 사실 이게 심리적으로 막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광활해 보인다거나 저 끝이 막 가늠이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사실 전혀 없고, 대표적으로 카니발 같은 차량이 엄청 큰 차량인데 막상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운전하면 그 운전이 별로 어렵지가 않거든요. 왜냐면 운전석에 앉아서 앞이 너무 개방감이 참 좋기 때문에 그 큰 사이즈 치고 운전이 크게 어렵지가 않은데, 얘도 이제 비슷한 느낌이죠. 차는 굉장히 분명히 웅장하기는 하지만 가지고 있는 차 사이즈에 비해서 운전이 어려울 것 같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요 루프라인 말씀드리면서 사실 같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기는 한데, 이게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이 루프라인이 앞으로 굉장히 많이 기울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썬루프가 열리고 났을 때 여기서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는 이 뷰도 이열에서 봤을 때 약간 좀 못 보던, 보통은 썬루프가 올라가서 그냥 이렇게 올라가고 말지, 앞이 이렇게 머리가 까지는 느낌은 아니잖아.
위가 날아가는 거지 이렇게 앞부터 까지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평상시에는 썬루프를 열어도 2열에서 이런 느낌을 느끼시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얘는 아무튼 좀 희한하다는 거. 그리고 EV9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쪽 따로 뒤쪽 따로 앞에만 조그맣게 해가지고 열리는데,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파노라마 글라스를 만들어서 앞쪽을 이렇게 열리게 만들어 놨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래도 이게 더 좋기는 해요. 이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좀 희한하다. 그리고 요 스티어링 휠은 이거 플래그십이잖아요. 플래그십은 좀 이렇게 유유자적, 좀 이렇게 장거리도 좀 편하게 다닐 수 있는 그런 스티어링 휠 디자인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장 방해하는 게 요 아래쪽에 스포크 뚱뚱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장거리 운전할 때 요 가운데다가 딱 손 편하게 딱 하나 올려놓고 다니는 게 그게 얼마나 운전이 편안해지는 요소인데, 가뜩이나 이 옆에 암레스트도 잘 만들어 놨잖아. 그러면 여기 암레스트 딱 올리고 여기 딱 잡고 이 왼쪽 도어도 암레스트에 딱 올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딱 올리고 다니면은 굉장히 좀 편했을 텐데, 요 스티어링 휠 디자인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쁘지도 않을 뿐더러 활용성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인체공학적이지도 못한 것 같고, 도대체 누굴 위한 디자인이냐, 이거는 사실 그렇게밖에 생각이 좀 안 든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랑 일체형으로 일자로 붙어있는 요 디지털 클러스터 높이가 또 에라입니다. 정말 제발 좀 이것 좀 일자로 안 붙였으면 좋겠다고 정말 다시 한번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일자로 붙어있는 바람에 제가 봤을 땐 디지털 클러스터가 위로 너무 올라갔어요, 얘랑 붙으려고. 그렇다고 얘가 얘를 따라서 내려올 수는 없잖아. 왜냐면 운전하면서 앞을 보다가 여기를 계속 자꾸 바꿔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한없이 내려갈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클러스터가 지금 얘 높이에 맞춰서 자꾸 올라오는 느낌인데, 이 스티어링의 높이를 편하게 딱 맞추고 나면은 다 가려요. 지금 너무 많이 가려요. 지금 제 눈에서 보면은 지금 이렇거든요. 그리고 뭐 전체적인 실내 인테리어는 이쁘게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자, 회전 반경 한번 볼까요? 자, 여기 3차선을 굉장히 큽니다. 아이오닉 5보다 큽니다. 이 정도 회전 반경이 되면 조금 우리 아파트는 복도가 살짝 다른 데보다는 좁다 싶은 데서는 T자로 한 번에 못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좀 타이트한 주차장 코너길들을 다닐 때도 좀 가끔씩은 한 번씩 후진했다가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길 수 있는, 이건 좀 아쉬워요. 그래도 옵션으로라도 후륜 조항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고, 고속 범프. 자, 그리고 저런 큰 범프에 이어서 이런 좀 미세한 굴곡들이 있는 이 고속 코너, 그리고 또 좌우가 미세하게 살짝씩 울룩불룩하게 만들어져 있는 지금 이런 길도,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EV9보다 좋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정말로 너무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포인트가 다르냐면, EV9 같은 경우에는 방금처럼 그냥 눈에는 잘 보이지도 않는 그냥 미세하게, 도로가 어떻게 100% 수평이겠어요. 도로는 살짝씩 좌우로 좀 이렇게 울퉁불퉁하단 말이에요. 꼭 요철이 아니더라도 도로 자체가 좀 이렇게 꿀렁꿀렁하단 말이야. 그러면 저런 도로에서 EV9은 차가 위에서 계속 뒤뚱뒤뚱, 그리고 그 뒤뚱뒤뚱이 딱 저 굴곡에 맞춰서 뒤뚱뒤뚱 하면 사실 또 크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저 굴곡을 지나고 나면은 좀 한 박자 두 박자씩 늦게 이렇게 뒤뚱뒤뚱 놀아요. 그게 저는 사실 지난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EV9에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이번에 알았어요. EV9도 21인치 휠에 묶여가지고 셀프 레벨라이저 옵션이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로 21인치 휠에 묶여서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요. 그래서 캘리그라피에서도 마이너스 옵션으로 휠 옵션을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셀프 레벨라이저가 자동으로 빠져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 셀프 레벨라이저는 여러분, 뒤에 짐을 엄청 많이 싣고 다니거나 그 트레일러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뒤에가 차축이 축 꺼질 때, 그 꺼질 때를 대비해서 쇼바가 혼자서 특정 높이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쇼바의 그냥 한 종류예요. 근데 지금 그게 여기에 왜 들어가 있냐, 21인치 휠을 넣으면 타이어가 그만큼 얇아지잖아요.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거 이상으로 타이어가 얇아질수록 승차감이 굉장히 큰 악영향을 주거든요. 타이어가 뚱뚱해지면 뚱뚱해질수록 승차감은 좋아집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잖아요. 뭐 우리 자동차의 충격을 흡수해주는 모든 장치들을 통틀어서 그 두꺼운 고무와 공기로 꽉 차 있는 그 에어 주머니가 사실 이 바닥을 이렇게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게 얼마나 승차감에 도움이 되겠어요. 근데 반대로 말해서 타이어가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21인치 휠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승차감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별거 아닌 이런 맨홀들, 별거 아닌 좌우로 그냥 쿵쿵쿵쿵 대면서 다니는 굉장히 이런 저속에서 만나는 아주 작은 요철들에서도 타이어가 얇으면 이렇게 땅땅땅땅땅 치는 느낌을 계속 만든단 말이죠. 결국에 이거를 잡기 위해서 21인치 휠 옵션을 선택하면 스프링을
얇은 걸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스프링을 얇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땅땅땅땅땅 치는 거는 좀 잡을 수 있지만 스프링을 얇은 걸로 바꿨기 때문에 뭐가 문제가 돼? 고속 안정감을 굉장히 좀 불안하게 만드는 또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21인치 휠을 넣었고 덕분에 타이어가 얇아졌고 그랬더니 승차감이 안 좋아졌는데 그 안 좋아진 승차감을 스프링을 얇은 걸 끼면서 잡았고 그 사이드 이펙트로 터진 좌우로 발생하는 롤을 셀프 레벨라이저를 넣어가지고 잡았다. 근데 문제는 뭐냐? 셀프 레벨라이저는 실시간으로 차량에 이렇게 막 좌우로 발생하는 롤, 이 거동을 실시간으로 안정적으로 잡는 장치가 아니에요. 얘는 원래 차고가 올라가는데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완전히 푹 꺼져가지고 다니는 것보다는 그게 안전하기 때문에 넣는 쇼바란 말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EV9 때 승차감이 어떻게 됐냐? 이런 좌우로 발생하는 롤이 생겼을 때 이 셀프 레벨라이저가 한 박자씩 늦게 이거를 계속 수평을 좀 좌우로 따로따로 보정을 계속 하면서 다니니까 그 포인트에서 저는 굉장히 큰 멀미를 느꼈고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을 하면서도 굉장히 그게 좀 불쾌했었다. 네, 그리고 아마 저랑 비슷하게 느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오닉 9은 이번에 정확히 그 지점에서 EV9보다는 훨씬 더 좋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EV9 때 느꼈던 가장 큰 불쾌함은 정말 많이 사라지기는 했음에도 여전히 이 셀프 레벨라이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느껴지는 이질감은 계속해서 들기는 해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뭐 급차선 변경을 한다 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덩치나 무게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스프링이 좀 약하게 세팅이 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훅 하고 찌르고 들어갈 때 그냥 쉽게 표현하면 뒤가 굉장히 많이 주저앉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엄청 심하게 주저앉으면서 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한 박자 늦게 올라와. 물론 천천히 다니면 이거는 크게 못 느낄 수도 있어. 그런데 뭐 나는 좀 쏘고 다닌다 라거나 나는 운전을 원래 좀 지랄같이 해, 나는 원래 막 차선을 막 좀 이렇게 바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뒷자리 승객들이 또 굉장히 좀 큰 멀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거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비행기 타거나 배 탔을 때 왜 멀미를 하는데? 비행기나 배가 승차감이 딱딱해서 멀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이게 업앤다운이 심하기 때문에 멀미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EV9이랑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그냥 이런 이렇게 쭉쭉 깨끗한 도로에서 좌우로 꿀렁꿀렁 되는 거는 정말 많이 없어지긴 했는데 여전히 좀 좌우가 좀 타이트하게 확 흔들리는 경우, 이런 경우들에는 여지없이 셀프 레벨라이저에 좀 안 좋은 느낌이 확 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차 구매하실 때 무조건 이 캘리그라피가 됐건 뭐가 됐건 셀프 레벨라이저 없고 타이어가 좀 두꺼운 게 들어가 있는 작은 휠 인치가 들어가 있는 차량과 지금 이 차량의 승차감을 둘 다 골고루 충분히 좀 느껴보신 다음에 결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 예민하게 느끼는 사람들은 진짜 이거 되게 멀미하고 정말 불쾌해요. 그리고 어쨌거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 포인트다. EV9이랑 똑같은 승차감이었으면 솔직히 저는 이 21인치 휠 옵션 들어간 거는 사실 타볼 필요도 없거든요. 사실 이거 느껴보기 위해서 판교까지 굳이 간 것도 있었고. 자, 그리고 이 차는 지금 앞에 윈드실드 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저 C필러 쪽 글라스까지 전부 다 이중적 팝차암 글라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그렇게까지 조용한 걸 잘 모르겠어요. 물론 달릴 때 풍절음은 굉장히 잘 억제가 잘 되어 있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그거는 얘가 이 윈드실드를 엄청 눕혀놨잖아요. 차 전체적으로 항력 계수가 좋은 차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사실 풍절음이 안 들린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얘 지금 디지털 사이드 미러 조그매진 거 보세요. 얘 솔직히 무슨 저기 수박씨 하나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거든. 너무 조그매서 오히려 또 좀 이상하네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달릴 때 풍절음이 없는 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합해져 가지고 풍절음이 없는 거지,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가 들어간 것 때문에 조용하다라는 느낌은 사실 아니었어요. 그리고 진짜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조용하려면 제네시스들처럼, 물론 도어 방음에 있어서도 좀 큰 차이가 나긴 하겠지만, 정차 시에도 옆으로 지나다니는 차들의 소음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필터링이 좀 되어야 하는데, 물론 필터링이 되긴 하지만 이중접합 차암 글라스가 들어가서 너무 조용하다라는 수준은 아니라는 거. 하부에서 들어오는 로드 노이즈는 굉장히 잘 억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이어 소음, 타이어가 구르면서 나는 소리는 잘 억제가 되는데, 그냥 이렇게 정차했을 때 옆에 다른 차들이 지나다니는 소리, 혹은 터널을 지나다닐 때 터널의 이 옆에 벽으로 내 차의 주행 소음이 반사돼 가지고 나한테 들어오는 그 소리들은 크게 뭐가 이렇게 잘 억제되어 있는 느낌은 아니었다. 이거 봐, 이 꼴 난다니까? 이거 뭐냐고 이거. 아니 그렇게 가까이 붙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 차 지금 디지털 센터 미러 카메라가 이
중간 이게 번호판 위에 붙어 있잖아. 굉장히 낮게 붙어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제일 최상단 스포일러에 붙어 있어요. 근데 얘 지금 가운데로 왜 내려왔냐? 물론 이제 신비적으로 좀 예뻐 보이게 하려고 내려온 것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얘가 지금 카메라를 저 위치에다가 3개를 싹 다 몰아놓고 그 3 카메라에다가 전부 다 워셔 노즐을 꽂아놨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워셔 노즐이 가는 라인을 그냥 통일시켜가지고 원가를 좀 절감하기 위해서 저 자리로 모아놓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면 후방 카메라는 좀 아래쪽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디지털 센터 미러랑 저 빌트인 캠 카메라는 또 좀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점을 찾은 거를 저기다 갖다가 지금 넣어놓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건 좀 이거 디지털 센터 미러 위치가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닌가? 방금 깜짝 놀랐네. 이게 내가 뭘 보고 있는 건가 지금. 그래도 이렇게 높은 차를 타면서 룸미러를 보면은 좀 뒤에가 좀 이렇게 쫙 보이는 맛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거 좀 위치가 좀 너무 좀, 이건 위치가 좀 애란 것 같다. 최근에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뒷유리 아예 막아놨잖아요. 그 정도로 디지털 센터 미러에 좀 더 많이 의존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드는 DCM들은 요즘에 보면 카메라를 가장 최상단에 달아놓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깜빡이를 딱 키잖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화각을 좀 더 넓혀가지고 얘가 여기서 화면이 그쪽으로 쫙 넓어져요. 진짜 편해요. 이게 생각보다 사이드미러도 보지만 사이드미러와 함께 룸미러를 통해서, 왜냐면 우리한테 굉장히 좀 익숙한 위치다 보니까 사이드미러를 보면서 함께 이 룸미러를 통해서 사각지대를 확인하면은 굉장히 좀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는데, 얘도 이왕이면은 이왕에 좀 이렇게 다는 거, 이제 사실 다 그 젠텍스라는 다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건데 얘도 좀 고 버전을 넣어줬으면 얼마나 좀 좋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이 또 좀 생기고요. 자, 그리고 주행보조 장치도 이제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 들어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이 옵션표를 보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 기반 뭐 이제 고속도로 진출입로까지 된다, 뭐 이렇게 따로 쓰여져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과 그 진출입로까지 되는 거의 차이는 뭐 굳이 따지면 에이다스 맵이 들어가 있냐 아니냐로 그걸 이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냥 가장 낮은 트림에 들어가 있는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은 도로의 속도 있죠. 왜냐면 왜 우리가 가장 기본 지도에도 카메라가 어디에 있는지, 이 도로가 몇 킬로짜리 제한 속도의 도로인지는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랑 연동해서 그냥 직진하는 도로에서 그 카메라 속도에 맞춰서 차속만 좀 조절을 해주는, 그거를 일반 내비게이션 기반 크루즈 컨트롤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진출입로까지 되는 애들은 요 똑같아 보이는 지도인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뒷단에서의 지도에 에이다스 맵, 그러니까 이 주행보조 장치 작동을 위한 별도의 맵이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얘 여기를 자기가 이렇게 꾸불꾸불 하는 데를 자기가 혼자 타고 올라왔잖아요. 그때부터는 이 에이다스 맵에 저장되어 있는 그 지도를 바탕으로 앞으로 눈으로 보고 있기도 하지만, 센서도 다 작동을 하기는 하지만, 뭐 360도로 돌아나가는 인터체인지나 지금 이런 고가 도로를 올라타는 거나 내려가는 거나 이제 이런 길에서는 주행보조 장치용 지도가 들어가 있는 걸 바탕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다.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에이다스 맵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버전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이런 구간도 지금 올라가는 거를 보실 수 있는데, 여전히 좀 굉장히 현대기아의 주행보조 장치 시스템이 좀 굉장히 좀 아쉬운 거는 옆 차선을 너무 못 봐요. 옆 차선을 똑같이 한국에 판매하고 있는 주행보조 장치더라도, 오늘 어쩌다 보니까 또 폴스타4 얘기가 나오는데, 폴스타4 같은 경우에는 옆 차선에서 가던 차가 나한테 가까이 확 붙잖아. 그러면은 속도를 확 줄여줍니다. 혹시라도 껴들어가지고 박는 줄 알고. 그게 꼭 좋다 나쁘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이제 옆 차선에서 들어오거나 나가는 차들도 계속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이렇게 근거리 컷인으로 껴드는 차들이 좀 이렇게 어느 정도 많이 들어오고 나서야 앞에 차가 있다라는 걸 인식하고 그때서야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래서 좀 이제 위험한 경우들이 아직도 좀 종종 있는데, 요거는 좀 빨리 그 무슨 뭐 중국 차들이나 테슬라 수준의 이런 주행 보조를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 지금 2025년에 나온 최신 차량이라면 앞차와 차간거리를 맞추면서 그냥 막히는 길에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 주행보조 장치들의 성능이라도 좀 극대화해야 되지 않나? 차가 앞에서 껴들면 좀 미리미리 멈춰줘야 되지 않나 이제.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납득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살짝 있고요. 자, 얘는 듀얼 모터고, 듀얼 모터 중에서도 출력이 좀 큰 모델이 들어가 있는 듀얼 모터입니다. 그래서 꽤나 괜찮은 가속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파워풀하진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모델 X 플레드는 당연히 아니고, 모델 X 롱레인지 정도의 펀치력이나 그런 파워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스펙상의 출력만 놓고 보기에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 저는 굳이 듀얼 모터를 선택한다라고 하면은
항속형, 출력이 좀 낮은 듀얼 모터를 선택하지 않을까. 정말 오로지 아주 가끔씩 있는 급가속 시에 살짝 도움을 받는 거, 플러스 좀 계절이 안 좋을 때, 눈이 뭐 많이 왔다거나 비가 뭐 엄청 많이 온다거나 할 때, 그럴 때 정말 안전을 위해서 4륜구동을 살짝살짝씩 서포트를 받고 싶을 때, 그럴 때 사용하기 위한 목적 아니고서는 굳이 뭐 이 차를 가지고 이거 뭐 뒤뚱뒤뚱 거리는 거 고속도로 뭐 쏘고 다닐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냥 속도도 그냥 점진적으로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크루징 하는 정도의 용도로 이 차량은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재밌는 기능 하나 들어가 있는데, VGS라고 이제 가상 변속, 아이오닉 5N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만나보셨던 그 가상 변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5, 4, 3단 가상의 기어비를 총 몇 개 만들어 놓은 거야. 7단짜리 기어 변속기가 있는 차량을 타는 그 느낌을 정확하게 느끼실 수 있는데, 요거 생각보다 괜찮은 옵션이에요. 전기차만 타고 다니면 조금 운전이 심심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변속감을 느끼면서 운전을 하고 싶다, 그리고 또 그게 엄청 이질적이지 않기 때문에 가끔씩 그냥 켜고 다니면 켜고 다니는 대로 운전이 그냥 괜찮다는 거. 다만 아이오닉 5N에 들어가 있는 정도 수준의 그런 변속 충격, 막 땅땅 때려주는 그 정도 변속 충격을 만들어 주지는 않아요. 아이오닉 5N에서는 진짜로 땅땅땅 때리는 느낌이었다라고 하면, 얘는 그냥 쓱쓱쓱 비비는 느낌? 그래서 이 가상 변속 VGS가 들어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뭐 펀 드라이빙의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거는 좀 맞지 않고, 그냥 내가 운전을 가끔씩은 그냥 이게 변속되는 느낌도 좀 느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 그때 쓰면 되겠다. 이번에 110kWh 배터리가 들어갔죠. 배터리 사이즈는 10% 늘었음에도 충전 속도는 EV9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맞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좀 이런 디자인, 항력 계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행거리도 굉장히 좀 잘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날이 풀리는 대로 바로 속초를 왕복하면서 테스트해서 결과를 여러분들과 또 함께 공유를 해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셀프 레벨라이저가 빠져 있는 차량도 구해지는 대로, 혹시라도 출고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좀 부탁드릴게요. 진짜 타보고 싶어요. 차량이 구해지는 대로 또 타보고 추가로 말씀드려볼 수 있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날씨도 좀 많이 풀렸고, 날 풀리니까 또 막 미세먼지 와가지고 좀 짜증나긴 하지만, 그래도 날 풀렸으니까 또 나들이 좋은 데 많이 다니시고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